동상이몽 촬영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블러셔였어요. 근데 그건 사실 블러셔가 아니었대. 13년 동안 13년이 뭐야? 13년 동안 쓴 제품이에요. 그냥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 펴 바르면 화장 끝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컨텐츠를 찍을까 하다가 겟레디 위드미? 그렇게 유튜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화장빨이 좀 심한 사람으로서 화장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과일 먹고 기초 화장부터 색소까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데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제가 좋아하는 채소기도 하고 색별로 다양하게 먹어야지 그 파이토케미컬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먹고 있고, 각각을 조리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영양소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금 더 쪄서 먹는 게 좋아서 브로콜리 같은 거는 쪄놓은 상태고 이런 거는 식초에다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보통 11시에 채소를 먹어요. 근데 점심을 1시에 먹어요.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야, 너 채소 한가득 먹고 나왔는데 밥을 또 먹어? 그 밥 아니야? 근데 밥은 밥이죠. 탄수화물.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계란, 뭐 바나나 이런 거 조금 먹으면 오늘 그냥 좀 가볍게 먹자 해서 이제 점심까지 먹는 개념이고, 이렇게 먹고 나서는 1시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얘서 놀라실 것 같다. 이게 다 에센스가 굳어진 상태여서 이렇게 하얗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시간만 붙이고 있어도 원래는 쏙 흡수돼요. 그래서 투명한 시트로 바뀌어요. 이 팩을 붙였다는 건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비싸거든요. 이게 보통 수면팩으로 쓰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올라와 있는 광이 달라. 오늘 겟레디 찍는다고 이렇게 비싼 팩을 붙였습니다. 한 가지 좀 비밀을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도 하고 잤습니다.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채소 먹고 와서 본격적으로 겟레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말 모드로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친구랑 얘기하는 이런 느낌처럼 또 좀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반말로 할게. 데이 루틴으로는 화장품을 막 엄청 많이 바르지는 않아. 나는 토너를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앰플을 바르는데 충분히 그 제형감이 토너 같이 좋아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일단 바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림 앰플, 그리고 로션.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로션을 2번 발라주는 그런 데이 루틴을 하고 있어요. 산뜻하게 하는 게 포인트. 앰플을 완전 쑥쑥쑥,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발라줘요. 수분을 충전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뭐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바르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잘 흡수시켜주고, 나는 이 잔주름 있는 쪽 있잖아. 이 잔주름 쪽에다가 촉촉촉촉촉 이 잘 스며들게 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화장이 좀 번지거나 뜰 때 이쪽 부분, 뭐 눈가라든지 잔주름 있는 쪽에 끼거나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한 2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크림. 얘는 이제 크림이랑 앰플이 섞여 있는 제형인데 그 탄력감이 되게 좋아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기하지? 섞여 있어, 앰플이랑 크림이. 그래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실처럼 늘어나는 이런 앰플인데 얼굴에다가 바르면 되게 쫀쫀하게 피부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서 이거는 무조건 발라줘야 되고, 특히 턱 라인, 이런 라인에다가 바르면 뭔가 얼굴을 좀 처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얘가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제형감에서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후기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피부 상피세포 재생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거를 다 재생시켜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좀 리커버리 되는 느낌이라 꼭 발라주는 저의 한 13년 동안 13년이 뭐야? 13년 동안 쓴 제품이에요. 그 다음 크림.
참고로 막 그 소아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쓰는 그 처방해주는 그런 의학 연고가 있는데 그 연고에 들어간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피부 리커버리에 너무 좋거든요. 특히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얘 바르면 아마 의사쌤들도 얘를 추천할 거예요. 얘를 바르면 정말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마법의 크림입니다. 요즘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면 더 어려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나의 이제 기초 피부도 좋아야 되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해서 근육도 생겨서 뭔가 이 중력을 거스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화장으로도 좀 어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생 때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곧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매우 좀 고민 중이긴 하지만 지금 대학원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원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설레는 거야.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새내기 때처럼 뭔가 화장을 좀 해보는 이런 컨셉으로 오늘 겟레디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염두하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4개 바르는데 수다를 너무 떨었어. 지금 벌써. 자, 이제 마무리로 바이오던스 크림인데 아까 팩했던 그 회사랑 똑같은 회사예요. 이지듀가 나의 최강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바이오던스를 쓰고 약간 요즘 화장품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나?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사실 마케팅으로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편견을 다 깨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나 했던 거. 특히 얘랑 궁합이 너무 좋아. 수분크림, 보습크림. 그래서 겨울철에는 무조건 데이 루틴에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발림성이 요거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트 크림이라고 많이 얘기를 좀 하는데 피부를 좀 강화시켜주는 제품들이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도 다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광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보습층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직전에 바른 이런 수분템들을 꽉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크림이라 피부 화장 오래가고 수분 지속력 좋게 특히 겨울철 해주는 데는 1등 공신이에요. 반말 모두 한다고 했지만 이미 잊은 지 오래야. 기초 화장은 끝났고 색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앵글을 조금 바꿔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치를 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를 찾다가 없어서 얘를 똑같은 걸 또 샀어요. 그러니까 얘가 2번째 쓰는 파우치인데 안에 여기 위에 지퍼백과 브러쉬 넣을 수 있는 거는 딱 이렇게 위에 플랩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진짜 깊은 화장품 이렇게 다 눕혀 넣을 수 있는 되게 단순한데 엄청 많이 들어가고 구성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겟레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 너무 중구난방에서 사람 보다가 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저 원래 말이 많아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거는 랑콤 건데 워낙 유명하죠. 저도 되게 오랫동안 썼던 제품인데 일단 이렇게 광대 라인을 집중적으로 발라줘야 돼요. 기초를 제가 4개밖에 안 발랐잖아요. 이렇게 4개밖에 안 한 이유가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주기 때문에 여기에 또 로션이나 크림 같은 그런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데이 루틴을 너무 많이 하면 화장이 밀려. 산뜻하게 발라줘야지만 이렇게 선크림 바를 수 있는,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이거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 이 파운데이션은 건성인 사람들이 얘가 매트해서 안 좋아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피부의 그 화장 유지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얘는 진짜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도 수분이랑 보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바르면 얘가 그렇게 막 매트함 때문에 힘든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펠 컬러가 완전한 그 노란기 없는 분홍 색깔 핑크 베이스 컬러여가지고 자연스러운 것도 원하시는 분들, 밝은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밝을 수 있지. 춤춤. 저는 이제 섀도우를 해줘요. 네, 오늘은 어떤 섀도우? 약간 어려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대학원생으로 브라운기가 없는 컬러로 해주고 싶어서 아멜리에 요거트. 브라운기가 없이 되게 예쁜 상아색. 항상 이런 거 바를 때는 충분히 묻혀주고 털어줘야 돼요. 뽀얀 컬러가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음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냥 이제 무쌍이신 분들이 음영으로 되게 뽀얗게 살구 색깔 깔기에는 되게 좋은 컬러.
약간 요즘에는 눈 위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 힘을 많이 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짧아 보여야 되니까 최대한 이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조금 아래까지도 화장을 좀 해준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이 섀도우를 이렇게 아래까지도 일단 베이스 컬러를 다 충분하게 발라줍니다. 짜잔. 그 다음 음영을 넣어줍니다. 쿨톤 베이스로 되어 있는 베이지크 섀도우. 쿨톤 베이스. 완전 쿨톤 컬러죠? 그리고 이것도 베이지크인데 이거는 약간 웜톤 베이스인 것 같지만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고 적당하게 펄감이 있어서 음영으로 올렸을 때 화장을 좀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아해요. 저는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분홍이랑 약간 연한 거 두 개를 잘 섞어서 써요. 이게 너무 쓰기 좋은 게 윗부분은 언더나 하이라이트로 좀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 음영, 얘도 음영. 좀 다크한 정도가 달라서 원하는 만큼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이 음영을 넣을 때는 딱 앞을 봤을 때 눈동자 위는 음영을 넣지 않아요. 이렇게 앞과 뒤로만 넣어줘요. 여기는 비워줍니다. 이런 밝은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밝은 하이라이터로 해줘요. 특히나 저는 쌍꺼풀이 두껍지 않아요. 아웃라인이 아니고 인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쌍꺼풀이 많이 드러나는 화장을 좋아해서 이렇게 확장된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눈의 길이가 더 넓어지는 이런 느낌. 그래서 앞뒤만 음영을 채워주고 가운데 눈동자 있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비워주는 그리고 같은 톤으로 자, 중안부가 짧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눈 밑부분까지 같이 칠해줘요. 색깔을 톤에 맞춰줍니다. 삼각존 부분까지도 제가 음영을 좀 많이 칠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눈이 여기까지 확장될 거기 때문이야. 눈을 확장한 라인을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디올 제품이에요. 밑에 있는 언더에 썼을 때 이게 유지력이 되게 좋고 잘 좀 굳어져 있는 느낌이야. 발색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디올에 있는 이 갈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눈을 살짝 걷어서 내 눈이 확장된 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자, 이 라인까지 나는 확장을 시킬 거야. 벌써 확장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웃을 때 짠! 눈웃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그래서 제가 이런 라인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눈높이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끝선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잘 맞게끔 신중하게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색깔을 묻혀가지고 확장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일단 뷰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뷰러. 슈에무라 뷰러. 이거 뭐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슈에무라 뷰러는 짠. 올려주고 속눈썹이 좀 고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뷰러로 찝어놓은 거를 불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이 투명 마스카라 롬앤 한올 브로우 픽서 이걸로 고정을 해줍니다. 얘를 듬뿍 발라준 후에 이 꼬챙이를 불로 찢어. 그 다음에 살짝 지그시 눌러서 예쁜 곡선형으로 만들어서 고데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예요. 저는 무조건 블랙을 씁니다. 이거를 손톱에다가 그냥 덜어요. 납작한 브러쉬를 가지고 쭉쭉쭉 묻혀준 다음에 저는 쌍꺼풀을 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아래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요. 보이죠? 이렇게. 얘가 진짜 고정력이 너무 좋아요. 안 지워져요, 아예. 울어도 안 지워집니다. 점막 안쪽으로. 속눈썹 밑쪽으로만 채워줍니다. 짠! 요렇게.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라인대로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살짝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이렇게. 제가 얼굴이 여기가 동그란 편이에요.
여기가 좀 광대가 좀 이렇게 동그랗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백을 좀 줄이는 형태로 저는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하면 좋아요. 전 이 여백을 줄이고 싶으니까 눈을 확장시키는 거고, 눈이 또 동그랗고 짧으니까 확장시키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맞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꼭 해야 되는 게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을 매일 붙여?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이제 속눈썹이 없으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속눈썹이 되게 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눈썹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걸 사고 진짜 이 톡톡하라로 들어오셔라고 모든 분들한테, 속눈썹 안 써봤어? 톡톡하라 해봐,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가닥가닥 있는 속눈썹이거든요. 인형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속눈썹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풀을 바르고 속눈썹을 뗍니다. 이렇게 생겼어. 한 가닥, 딱 그냥 한 가닥.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을 찍어요. 그냥 어디다 붙이냐, 이게 또 중요해. 검정색 눈동자의 중앙, 옆, 이런 느낌으로 붙여놓으면 이쁩니다.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접착제는 이제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 3가닥 정도만 딱 붙여주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주는데, 이 마스카라도 할 말이 많아. 이게 여러분들 진짜 아마 보시는 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뷰티피플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하나에 진짜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너무 저렴한 가격에 제가 샀어요. 근데 이 제품이 정말 너무 유지력이 좋고 고정력도 좋고 진짜 쟁여놓고 씁니다. 근데 뷰티피플에서 이제 더 이상 얘로 라이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속눈썹 만들어 놓은 라인으로 마스카라를 제 속눈썹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투명 마스카라를 눈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검정 색깔 마스카라를 해도 좀 도톰하게 칠해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은 이렇게까지 해서 끝을 내줍니다. 저는 항상 아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잡티를 컨실러로 막아주는데, 밀착 때문에 그러거든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면 밀착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올려야지. 안 그러면 이미 피부에 밀착 안 돼 있는데 계속 컨실러 올리고 뭐 올리고 하면은 얘네가 굳기도 전에 섞이고 하면서 그냥 두꺼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컨실러를 좀 올려줍니다. 근데 컨실러를 종류별로 갖고 있어요. 밝은 컬러, 조금 중간 컬러,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컬러를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얘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게 파운데이션 여행 갈 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페릴의 컨실러를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 하나씩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걸로 얼굴에다 화장 끝낼 수 있어. 내 여수 영상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여수 영상 보면 슉슉슉슉 그냥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 펴 바르면 화장 끝나거든요. 색도 너무 예뻐요. 근데 어두운 이제 흑자를 가릴 거기 때문에 중간 톤으로 해줄 거예요. 너무 밝은 거 하면 안 가려집니다. 살짝 올려요. 가려줘요. 마치 없었던 아이 같죠?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더를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언더를 칠해줍니다. 아래를 좀 도톰하게 그려줘요. 살짝 분홍기가 있으면서 피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살짝 울고 난 것 같은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부어있는 그런 느낌 만들 때 너무 좋아서, 애교살이 좀 부어 보이니까 얼굴이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얘를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럼 음영을 줘야 돼요. 자, 이런 동글동글한 빗을 가지고 어디다 해줄 거냐면 요렇게 요쪽 해줘야 됩니다. 일단 요쪽 해주고 쭉 타고 내려와줘요. 여기는 힘을 주고 여기는 힘을 주지 않아. 쭉 타고 내려와. 그 다음에 어디를 해줘야 되냐? 짧아 보여야 되잖아요. 코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코를 하는데 코 아래를 해줘야 돼요. 살짝 코가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코가 짧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코 라인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인중이 짧아 보여야지 또 어려 보여.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처져요, 여러분. 신기하죠? 물론 제가 처졌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처진다. 그만큼 인중이 짧아 보이는 중에서 인중에도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살짝 음영을 주고 또 줄 때가 있어. 입술 아래 여기다 음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것 같은, 앞에서 봤을 때 코 나오고 들어가고 입술 나오고 들어간 하이라이터를 쓰는데, 이 하이라이터를 어디다가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 하이라이터를 살짝 찍어요. 그 다음에 코끝 있죠? 끝 위, 끝에 살짝 위에다가 광을 얹어줍니다. 코끝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살짝 위에다가 광을 얹어주면 광이 여기에서도 빛나 보이기 때문에 이 조명 같은 걸 받았을 때 코가 더 짧아 보이고 코끝이 더 위로 가 있는 느낌이 나서 좀 더 오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눈을 확장시키고 싶다. 여기 방금 찍었죠? 요 안쪽 조금 더 콧대가 이렇게 위로 좀 치고 올라간 것 같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의 청담 원장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코끝 높이, 그리고 여기 높이, 여기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자, 음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원래 눈썹을 그리는 제품인데 전 얘로 눈썹을 그리지 않아요. 얘가 되게 눌려서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얇고 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언더에 애교살을 만들어 줄 거예요. 확장한 눈 밑에까지도 애교를 살짝 그려줘요. 내가 원래 가진 눈은 요만했지만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눈썹을 아직 안 그렸잖아요. 그 이유는 가르마를 보고 내 앞머리가 떨어지는 이 느낌 선을 보고 저는 눈썹을 그려요. 그래서 눈썹을 가장 마지막에 그려요. 이것도 되게 칭찬하고 싶은 제품인데, 이 제품이 슈에무라 만드는 데서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다나? 근데 지금 슈에무라 철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우드버리를 샀는데 정말 괜찮아요. 그려지나 싶은데 쓱쓱쓱 하다 보면 어느새 그려져 있는, 진하기의 그 조절을 하기가 되게 좋아서 이 제품 매우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 그려줬어요. 화장 진짜 공들여서 하지. 클리오의 커피 브라운으로 일단 입술 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살짝 다물어서 인중 쪽에 음영을 살짝 줄 거고, 그리고 저는 입술이 살짝 비대칭이어가지고 이 비대칭 라인을 만들어서 그려줘요. 여기를 좀 도톰하게. 오 했을 때 여기 도톰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라인 그려주고, 또 하나 아래에 사람마다 입술 비대칭 정도가 달라요. 저는 약간 우측 입술이 약간 사선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아래를 좀 도톰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라인을 그립니다. 치크를 하면 끝납니다. 치크는 이거는 키코예요. 이게 제가 동성이몽 촬영할 때 제 그 첫 장면,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블러셔였어요. 근데 그건 사실 블러셔가 아니었다. 섀도우였다는 거.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미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제 어릴 때 그분한테 꼭 한번 내가 메이크업을 받아봤으면 했던 분이 그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께 동상이몽 첫 촬영 때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너무나 영광으로. 그분이 이제 조명 앞에서 이제 찍는 거를 아시고 펄이 들어간 이 섀도우를 가지고 치크를 해주셨는데, 이게 빛을 딱 받으니까 너무나 진주알처럼 예쁜 분홍색이 막 영롱영롱하니까 이게 메이크업 샵으로 문의가 되게 많이 온 거야.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봐봐, 너무 예쁘지? 미쳤지? 근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위에까지 해줘야 돼. 우린 중안부가 짧아 보여야 되니까 이 눈 위에까지, 애교살 밑에까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약간 저의 비밀 무기 같은 치크예요, 여러분. 짠! 이제 다 했으니까 립스틱을 칠해볼게요. 아, 이제 좀 자신감이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 소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리오 제품인데 되게 빛이 영롱해서 제가 좋아해요, 요즘에. 이 겨울이 되니까 살짝 이런 블링블링한 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메이크업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저랑 좀 얼굴형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이제 30대를 지나가는데 좀 어려 보이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이런 메이크업 팁들 가져가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빨리 옷 예쁘게 입고 또 미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